책을 엄청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책과 관련된 유튜브를 보는 걸 썩 선호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유튜브를 너무 많이 보게 되면서 책과 멀어지신 분들도 계시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고자 하는 답은요, 좋은 유튜브를 먼저 보세요 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세 가지로 가르쳐드리는 명지대 교수 김익환입니다. 오늘은 유튜브와 책 읽기에 대한 우리의 고민을 같이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유튜브를 너무 많이 보게 되면서 책과 멀어지신 분들도 꽤 있으시고요. 책을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북튜버라 그러죠. 책을 미리 소개한다든지 이런 유튜브들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서도요, 머릿속에는 유튜브를 많이 보시는 분들은 내가 책을 너무 많이 안 봐서 이거 요즘에 좀 문화생활, 지적인 생활 이런 것들을 못하게 되고 있는 상태는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시기도 하고요. 또 책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내가 지금 유튜브를 잘 안 보고 있는데 사실 그 유튜브를 먼저 보면은 나한테 훨씬 유익할 것 같기도 한데, 이런 또 거꾸로의 의심을 하시기도 하고요. 저는요, 이런 의심들이 책 읽기와 관련된, 사실은 유튜브와 같은 컨텐츠와 관련된 것이기도 한데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습득할 것이냐에 대한 조금 근원적인 부분을 생각하시지 않아서 생기는 의심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생각해 보셔야 할 핵심 키워드는 저는 맥락이라고 생각해요. 책을 읽을 때 우리가 가장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은 사실은 책 속에 담겨 있는 맥락을 읽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맥락 읽기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요, 말하자면 책에서 저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 그 이야기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 이걸 우리가 맥락 읽기라고 해요. 우리가요, 독서 습관을 잘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개별 문장을 이해하는 데에 아주 집중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물론 나쁜 습관이 아니에요. 개별 문장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맥락을 이해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데요, 개별 문장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면요, 한 문단을 다 읽었는데도 그 문단에서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 두세 페이지를 읽었는데도 전체적인 이야기의 흐름이 어떤지가 잘 파악이 되지 않는 경우도 사실 꽤 있습니다. 사람의 머리라는 것은 여러 군데 집중할 수가 없거든요. 문장에 집중해서 책을 읽으면 그 다음 문장에 또 집중하고 하면서 앞에 부분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맥락 읽기를 하실 때는요,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큰 단위로 핵심적인 이야기를 파악하려고 노력하시는,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맥락 읽기를 하실 수 있는 것이죠. 한 챕터를 다 읽으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런 얘기 이런 이유로 이런 결론을 내렸구나, 뭐 이런 맥락이 정확하게 머릿속에 남게 되는 그런 독서를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 얘기를요, 친구와 대화하는 것하고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친구랑 대화를 하고 있어요. 친구가 조금 말을 길게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의 문장 하나하나에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고 친구의 얘기를 들으면 그 친구가 무슨 얘기를 전체적으로 하려고 하는지를 캐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 우리가 약간 마음이 꼬여서 친구가 쭉 이야기하는 맥락을 따라가다가 그 친구의 한마디 문장이죠, 그게 엄청 기분이 나빠버렸어. 그러면 여러분들 전후 맥락 완전히 잃어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말에 말꼬리를 잡아서 언쟁이 시작되고, 이런 거 여러분들 경험하셨을 겁니다. 친구의 얘기 전체를 듣고 심지어는 그 말을 하는 그의 마음의 배경, 이런 것들을 이해하려고 애쓰면서 대화를 하면 공감이라는 게 가능해지지 않습니까? 맥락, 공감, 이런 것들이요,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할 때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런 요소들이라고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책 읽을 때 똑같다는 것이죠. 책도요, 전체의 흐름, 전체의 맥락을 파악하는 데 중심을 두고 그 책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에 좀 근원이 뭔가, 저자가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까지 들여다보면서 독서를 하게 되면 공감의 독서가 가능해지는 것이죠. 여기에 이르르면요, 여러분들이 책을 소개해주는 유튜브들이 꽤 많은데, 독서를 엄청 좋아하시는 분 가운데 유튜브를 통해서 책의 줄거리를 미리 듣는 것은 굉장히 나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의 선입견이라는 걸 금방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유튜버가 책의 내용의 흐름을 쭉 설명하는 것을 들었어요. 일단 맥락을 파악하는데 엄청 도움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맥락이 좀 이해된 상태에서 책을 쭉쭉 읽어 내려가면 맥락 파악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는 건 당연하죠.
물론 이때 전제는 그 책을 소개하는 유튜버가 책의 맥락을 정확하게 잡아서 소개했을 때 그때만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는 거겠죠. 제가 유튜브를 먼저 듣고 그래서 맥락을 어느 정도 이해한 상태에서 책을 보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요, 그 전제는 좋은 유튜브여야 한다 하는 것이겠죠. 맥락을 얘기했는데 잘못된 이야기를 했어. 그러면 책을 읽는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조금 더 권하고 싶은 거는요, 기왕에 유튜브를 들으면서 책의 맥락을 파악하려고 하면 유튜브를 들을 때 메모하면서 들으시기를 권해요. 그러면 맥락이 더 정확하게 선명하게 여러분들께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내가 무슨 책을 읽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유튜브를 먼저 뒤져보는 거예요. 책 제목을 치면 여러 유튜브 영상들이 나올 겁니다. 적절한 걸 골라서 그 책의 전체적인 줄거리를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책을 펼쳐서 읽는 것, 이거 아주 좋은 습관에 해당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유튜브를 쭉 보다가 유튜브에서 소개하는 저 책을 내가 되게 읽고 싶네, 그래서 책을 도서관에서 빌리거나 사서 책을 읽는 경우도 당연히 있겠죠. 이때도 이미 유튜브를 들었기 때문에 맥락을 이해한 상태에서 책을 보게 되니까 책의 맥락 파악에 훨씬 더 도움을 받게 된다, 뭐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유튜브를 보고 책을 읽을 경우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위해야 되는지를 하나하나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유튜브를 볼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메모를 하셔야 돼요. 왜? 맥락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머리에 남기려면 메모법이 아주 효과적이니까. 자, 그렇게 해서 맥락을 어느 정도 파악을 했어요. 그 다음에 책을 읽을 때는 제가 책 읽는 법과 관련해서 항상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책도 어떤 사람과 만나는 거랑 비슷하다고. 따라서 책과 자기소개하기, 그래서 표지라든지 뒷면이라든지 날개라든지 목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먼저 적어도 5분이나, 많이 드는 사람은 10분 정도 시간을 둡니다. 그래서 쭉 봐요. 얘도 뭐에 해당해요? 맥락 파악에 해당합니다. 유튜브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목차 등을 보면 맥락이 더 정확하게 파악이 되겠죠. 이렇게 한 상태에서 책을 읽을 때는 문장에 집중한다? 물론 문장을 읽어야 내용이 파악이 되죠. 하지만 적어도 여러분들 문단 단위로 무슨 얘기를 했지? 하는 것을 파악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책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면 유튜브의 도움까지 받는 맥락 읽기 독서법을 여러분들은 마스터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기왕에 유튜브 보시고 책 보는 거 너무너무 좋은 방법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김에 책 읽는데 정말 도움이 될 만한 유튜브 새 채널을 오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책을 읽어주는 채널도 꽤 많은데요, 그거 대체로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서요, 저는 뭐 엄청 크게 도움을 받지는 못했어요. 그것보다는 책의 내용을 소개해주는 유튜브 채널들이 저한테는 되게 크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대체로 10분 전후의 영상으로 책 한 권을 쭉 리뷰를 해주니까요. 제가 제일 자주 보는 곳은 시환책방이라는 유튜브 채널이에요. 성심여대의 경영교수로도 계시는 이시환 선생님이 운영하는 채널인데요, 굉장히 다양한 책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전 명서 이런 것들도 소개하고 있고요. 뭐 그런 데 들어가면 총균세라든지 사피엔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해설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외국 문학, 한국 문학 둘 다 꽤 많이 소개를 하고 계세요. 뭐 노인과 바다라든지 또 채식주의자라든지 우리가 이런 거 한번 보고 싶었지 않습니까? 이런 책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문화, 과학기술, 뭐 경제 이런 책들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대중서이기는 한데 읽기가 조금 뻑뻑한 책들이 있죠. 뭐 대표적으로 미움받을 용기라든지 이런 책들도 이시안 선생이 소개를 하고 있으니까 미리 보시고 책을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두 번째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것은요, 문학 줍줍이라는 유튜브인데요, 제가 이렇게 제한적으로 소개를 하는 이유는 이런 채널들은 책의 내용을 굉장히 정확하게 소개하고 있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는 거예요. 문학 줍줍은 채널 제목대로 문학에 집중되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특히 서양 명작에 아주 강점을 갖고 있는 그런 유튜브 채널인데요, 현재까지 210권을 이미 소개를 하셨어요. 엄청 유명하면서도 우리가 그다지 많이 접하지 않은 작가들, 푸시킨이라든지 니콜라이 고골이라든지 토마스 만이라든지 이런 소설가들의 명작들을 이 문학 줍줍을 통해서 정확하게 소개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이 문학줍줍은요, 소개하시는 분의 얼굴이 나와서 역동적으로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음성과 자료를 가지고 소개를 하는 그런 채널이에요. 하지만 메모하고 집중하면서 들으면 엄청 도움이 된답니다. 세 번째 소개하고 싶은 채널이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라는 채널인데요. 이 채널은 자기계발이라든지 최근에 나온 관심을 끌 만한 그런 책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은 읽어봤으면 하는 그런 유명한 책들 있지 않습니까? 부의 추월차선이라든지 한비자라든지 AI는 인문학을 먹고 싶다라든지, 요거 최근에 주목받는 책이죠. 또 오래된 스테디셀러 중에 거꾸로 읽는 세계사라든지, 우리 한 번쯤은 봤으면 하는 책들 있지 않습니까? 이 채널에 상당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오른쪽에다가 파워포인트를 띄워놓으면서 요약을 해가면서 정리를 해주시기 때문에 책에 대한 내용을 소개받는 데는 아주 최적화된 채널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세 사이트를 여러분들 주로 이용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책 소개를 좀 받고 싶을 때 있잖아요. 요때 참고할 사이트도 추가적으로 하나 소개를 해두면요, 해주기 북카페라는 채널이 있어요. 이 채널도 여러분들 시간 될 때 가끔 들려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독서의 맥락 읽기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적극적으로 소개하기 위해서요, 유튜브를 보고 책을 읽는 것도 아주 좋은 독서 방법입니다 라는 내용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독서 생활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유튜브와 독서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경험이 있으시고 생각이 있으실 거예요. 적극적으로 댓글을 남겨주시고 지혜 나눔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